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2025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는 첫 번째 연식 변경으로서 가격은 2024 대비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두에서 평균 54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캘리그라피의 경우 83만 원이 인상이 되었지만 기존 99만 원짜리 옵션이었던 HUD가 기본화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6만 원이 인하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음으로 전 트림 공통, 주요 달라진 점으로는 기존 1위였던 차로 유지 보조가 2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의 전 트림 기본화, OTA의 적용 범위 확대, 실내 소화기와 후석 벨트 조명 추가, 그리고 이제 후진 기어 선택 시에는 진동으로 경고를 해주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볼 거고요. 다음으로 그릴과 몰딩, 가니쉬와 엠블럼이 블랙 컬러로 변경되는 블랙 익스테리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블랙 익스테리어가 적용된 차량으로서 블랙 잉크와 외관상 차이점으로는 휠 컬러뿐이지만 캘리그라피 하이브리드 기준 추가금은 없습니다. 이제 크롬 주기계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블랙 잉크 대비 20인치 휠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빠지기 때문에 순수 드레스업을 위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컬러 역시 블랙 잉크에서는 올 블랙 원톤이 적용이 되었지만 블랙 익스테리어에서는 인디고 앤 브라운 투톤, 브라운 베이지 투톤, 인디고 라이트 그레이 투톤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권이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브라운 앤 베이지 투톤으로서 실내가 화사해져서 좋고요. 특히 2025부터는 캘리그라피의 시트 퀼팅 패턴도 달라집니다. 이게 착자감을 개선한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앉아보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진 않지만 이전보다 살짝 소프트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후진 기어 선택 시 진동 피드백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살짝 부웅하고 떨리는 게 확실히 인식이 되긴 됩니다. 이런 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외에 클래식한 3스포크 스티어링 휠과 12.3인치 계기판은 동일, 그간 단조로웠었던 그래픽은 지속적인 추가 업데이트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고요.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및 수평형 송풍구 등 기본 레이아웃에서의 변동은 없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조수석 패널부터 대시보드 하단, 도어 트림으로 이어져 있어요. 참고로 하이브리드의 유지비는 연간 218만 원으로 K8 하이브리드와 동일하고요. 렉서스 ES300H 대비론 44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2.5 가솔린과 3.5 가솔린 대비 연간 138만 원에서 199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수치이고요. 차액 상세 기간은 1.4년에서 최대 3.8년입니다. 다음으로 크기는 K8보단 크지만 G80 대비로는 살짝 작고요. 실제 체감 공간은 후륜 베이스인 G80보다 전륜 베이스인 그랜저가 더 넓게 느껴집니다.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최대 레그룸은 2뼘 반, 최소 레그룸은 주먹 2개가 나오고요. 헤드룸도 주먹 2개 정도가 나옵니다. 주요 편의 옵션으로는 2열 에어벤트와 USB 포트, 암레스트, 컵홀더, 열선, 익스클루시브에는 뒷유리 커튼, 캘리그라피에서는 고급형 암레스트, 2열 VIP 패키지 추가 시에는 리클라이닝과 통풍 시트, 전동식 측면 커튼도 넣을 수 있긴 하지만 하이브리드에서는 VIP 패키지를 선택할 수가 없고요. 측면 커튼만 따로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참고로 트렁크는 익스클루시브부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프리미엄에서는 129만 원짜리 프리미엄 초이스를 선택하셔야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조명이 추가가 된 것도 2025의 달라진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량은 기본 480리터로 K8에 비해선 조금 작아요. 다음으로 신형 그랜저의 인기 견적은 시작 트림인 프리미엄에 옵션 3개를 넣은 4,633만 원 조합으로서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전동 트렁크와 통풍 시트, 빌트인 캠2, 앰비언트 라이트 등이 추가가 되긴 하지만 가격도 거의 중간 트림에 근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가성비 있게 홍시픽 추천 견적을 짜보면 현대 스마트 센스를 빼서 4,549만 원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신형 그랜저는 기본부터 교차로 대항차가 지원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보조 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센스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또한 인기 견적과의 차이도 232만 원인 만큼 딱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꼭! 짠! 저는 2025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블랙 인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을 시승 중이고요. 휠은 20인치가 달려 있습니다. 기본 인치인 18인치 기준으로 복합연비는 리터당 18kg가 나오고요. 20인치 기준으로는 복합연비가 리터당 15.7kg가 나옵니다. 현재 시승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연비가 18.6kg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게이지는 50% 정도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시승한 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47.7kW 전기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보다 전기 모터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EV 모드 개입도가 높아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감마투 1.6 터보 엔진이 엄청난 퍼포먼스와 출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랜저를 구동시키기에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시속 80km 기준으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이제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이 그랜저의 품격에 걸맞는 정숙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으로 구동이 되었다가 현재 EV 모드가 다시 개입이 되었습니다. 엔진으로 가나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나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숙도로만 봤을 때에는 클러스터를 봐야지 엔진으로 가는지 전기 모터로 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엔진룸을 뚫고 들어오는 소음과 진동은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는 편입니다.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현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해두고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기존 그랜저 자체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인식도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좋은 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식 변경이 되면서 카메라 모듈 범위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도 좋지만 실제로도 이 차선을 중앙을 잘 유지해서 정말 잘 다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에 아반떼가 끼어들었는데 이런 것도 가감속을 정말 부드럽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같은 경우는 컴포트 모드나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RPM 게이지를 따로 볼 수가 없었는데요. 차지 게이지로도 볼 수가 있지만 RPM 게이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RPM이 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살짝 엑셀링 하면 엔진이 개입이 되면서 RPM이 쭉 올라가죠. 사실 이런 것도 대단한 기술이 아니기는 하지만 디테일들이 개선이 되어서 전체적인 퀄리티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감마투 1.6 터보 엔진의 자동 6단 조합으로 엔진 출력은 180마력, 전기모터 합산 23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엔진은 27토크, 전기모터 합산은 35.7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려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얍! 초반 가속감은 조금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근데 금방 그 RPM을 쭉 뽑아주면서 방금 5500에서 변속이 되었고요. 와, 방금 또 5000rpm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처음 가속을 하는 느낌은 좀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느긋하네 라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도달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탄력 주행이 상당히 잘 되는 편이고요. 속도 유지도 꽤 준수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밟아봐도 처음 가속되는 느낌은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100km 넘어가면서부터는 제법 빠른 속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마투 1.6 터보 엔진이 현대차나 기아차 하이브리드에 대다수에 적용이 되는 엔진인데 보통 이렇게 엑셀링을 쭉 하면 되게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랜저는 이 엔진 방음을 좀 신경을 써서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생각보다
이 매캐한 소음들이 유입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레드존은 6500부터 8000rpm까지 잡혀 있는데요. 레드존까지 잘 안 가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변속기가 6단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단수가 낮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단을 좀 아껴서 사용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고RPM을 많이 사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그랜저는 이 공차 중량이 1.7톤이 조금 넘고 5m가 넘는 대형 차체를 끌어올리는데 뭔가 고RPM이 필요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고RPM을 많이 사용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감 자체가 여유로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최대 토크도 1500rpm 이상부터 꾸준히 유지가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서도 제법 스피디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가속감 자체가 답답하지는 않아요.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스티어링의 기어비를 위해서 현재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바꿔둔 상태예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한 번에 될 것인가요? 그랜저가 전장이 5m가 넘어서 그런지 한 번에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후진을 할 때 지잉 하고 진동이 살짝 들어옵니다. 요거는 연식 변경이 되면서 진동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스티어링의 무게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비록 한번 후진을 했다가 가야 되긴 하지만 조작성 자체가 불편하진 않아서 실제로 운용했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는 그런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전방에 코너가 있기 때문에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코너에서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을 하나를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다이내믹 드라이브입니다. 이거는 전기 모터가 브레이크와 구동력, 변속기를 제어를 해줘서 안정된 구동 토크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시속 70km로 코너를 돌아 나가 보겠습니다. 오, 이게 하체가 굉장히 소프트함에도 불구하고 코너에서는 롤링이 크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이게 전륜구동 세단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전장도 그렇고 휠베이스도 되게 긴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법 나름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급 차선 변경까지 해보겠습니다. 핸들을 튼 방향 쪽으로 살짝의 롤링이 발생이 되기는 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핸들을 틀고 이게 차체가 긴 것도 있고 하체감 자체가 뭔가 이런 독일 차들과 비교했을 때 좀 컴포트하고 나긋나긋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지 급격한 조향이라든지 조금 다이내믹한 코너링을 돌아 나갔을 때에는 약간의 롤링과 함께 뭔가 좀 기울어진다 라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서스펜션 자체가 너무 부드러워서 기울어지는 거지 노면의 추종성을 잃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안정감이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기 모터 제어를 통해서 브레이크와 변속, 이 구동 시스템을 제어를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과 이 운동성을 구현해 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운전했을 때 이 기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사실 엄청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아요. 전기 모터가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했더라면은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자, 이번엔 연속된 방직턱을 넘으면서 2025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승차감과 또 하이브리드 전용 특화 콘텐츠인 이 컴포트 드라이브를 느껴보겠습니다. 시속 30km로 넘어볼게요. 오, 이게 20인치 휠이 달려있는 차임을 감안한다면 충격을 꽤 고르게 분산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방금 방지턱은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지턱을 넘고 나서 흔들리는 출렁임을 전기 모터가 잡아줘서 승차감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와, 근데 원래 그랜저 자체가 이 하체 감각이 컴포트하고 나긋나긋하고 우아하고 편안한데요. 거기에 잔진동까지 잡아줬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방지턱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와, 이게 딱 봐도 편안해요. 진짜 편안합니다. 고속도로를 지나서 점점 막히는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특화 기능 중에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정체 구간 특화 제어 기능입니다. 이는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막히는 길은 보통 이제 뭐 레드 컬러라든지 아니면 주황색깔 컬러로 따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 구간에서는 불필요한 이런 변속 시스템을 조금 줄여주면서 승차감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인데요. 보통의 내연기관 기준으로 좀 막히는 도로로 갔을 때에는 막 1단 갔다 2단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아무리 오토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도 이 단수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충격이 전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소음으로도 운전자에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안함보단 불편함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히는 길에 진입을 했을 때 변속 시스템을 정해준다기보다는 거의 뭐 EV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전기 모터로. 그래서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도 없고 소음도 없고 더 빠른 구동력과 함께 최대 토크가 발산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있고 없고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막히는 길에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현재 저는 약 65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오늘 밖에 온도가 33도입니다. 좀 더워서 통풍 시트도 쓰고 에어컨도 계속 켜놓고 달렸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도 변경을 하고 엑셀 막 급가속하고 그랬을 때 연비가 현재 리터당 19.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이렇게 트릭 컴퓨터 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20인치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5.7km라고 하는데요. 공인 연비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차량은 지금 100km도 타지 않은 완전 방금 공장에서 갓 출고된 새 차이기 때문에 트릭 컴퓨터상의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차량들이 주행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공인 연비보다 좀 못 나오는 차들이 훨씬 더 많긴 했거든요. 근데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공인 연비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운용했을 때에도 연비가 드라마틱하게 잘 나와서 만족스럽다라고 하시는 오너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짠! 이번에는 2열입니다. 승차감 위주로 자세히 느껴볼게요. 와, 근데 이게 캘리그라피부터 머리 베개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푹신해서 그런지 안정감이 듭니다. 현재 보도블록 구간을 진행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노면의 자잘자잘한 요철들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충격을 많이 흡수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지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현재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2025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요.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18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8인치에 비해서 20인치는 편평비가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면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약간 이런 충격들이 전해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편하지는 않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홀 구간을 넘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바퀴로 넘어볼게요. 오,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이번에는 좌측 바퀴로 넘어볼게요. 아, 역시 좌측 바퀴로 넘으니까 충격이 우측까지 크게 전해지고 있는 타입은 아닙니다. 방금도 약간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갔는데 이 그랜저만이 가지고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승차감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약 80kg 정도가 무겁습니다. 보통 배터리가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노면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범위가 가솔린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고요. 또 K8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에는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저가 조금 더 컴포트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5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그랜저의 에어백은 센터 사이드 에어백 포함 총 10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NCAP 기준 89.2점으로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리콜은 3건, 무상 수리는 2건으로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론 범퍼에 위치한 후미 방향 지시 등의 시인성 저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그랜저 2025 어땠냐? 일단 변경점 대비 가격 인상률이 크지 않았던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오너 의견이 적극 반영된 블랙 익스테리어의 신설도 잘했다고 느껴지고요. 적당한 고급스러움에 연비까지 잘 나오다 보니까 역시 그랜저는 그랜저다 싶었습니다. 굳이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차치고 리콜, 무상 수리가 꽤 많다는 거, 물론 인지되어서 조치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